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왕의 마음을 10년 이상 붙잡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빈 김씨, 본명은 옥분. 13살의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고 세종대왕의 6 아들을 낳았으며 왕의 사후에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궐에는 수많은 후궁이 있었는데 왜 세종대왕은 유독 이 여인에게만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왜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났을까요? 1425년 조선 세종 7년 경복궁 후원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 나이는 겨우 10세. 지체 낮은 종친 집안 출신이었던 그녀는 궁녀로 들어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말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안은 냉정하고 차가운 곳입니다. 특히 신분이 낮은 궁녀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옥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빛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 밤 세종대왕은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고 밤에는 혼자서 책을 읽고 고민하는 나날들. 세종은 이미 소원왕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었지만 왕후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세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작은 촛불이 보였어요. 누군가 밤늦게까지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겁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마마.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마저 하고 있사옵니다. 세종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다른 궁녀들과 달랐어요.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 옥분이옵니다, 마마. 세종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눈빛이 어쩐지 세종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은 옥분을 다시 불렀습니다. 1427년 세종 9년 옥분은 세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첫 아들 계양군을 낳았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옥분.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보인다. 여러분, 후궁이 왕자를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궁궐 권력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왕자를 낳았다지? 신분도 낮은 주제에. 운이 좋기도 하지.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 순간 그만큼 질투와 시샘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화려한 궁궐 정각. 영빈 강씨가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하지만 궁궐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빈 강씨. 그녀는 세종의 첫 번째 후궁이었고 왕자 한 명을 이미 낳은 상태였습니다. 영빈 강씨가 시녀들에게 명령하는 모습. 영빈 강씨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롭게. 신분도 낮은 것이 감히 내 위를 넘보려 하는가? 잘 지켜보거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영빈 강씨는
옥분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옥분은 그저 운 좋게 왕의 눈에 든 하찮은 궁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빈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종이 옥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편안하다. 세종은 옥분에게서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영빈 강씨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간다. 영빈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30년 어느 날 옥분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옥분이 침상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 시녀들이 당황해한다. 어찌된 일이옵니까? 어서 어이를 불러오시오. 다행히 세종이 직접 어이를 급파했고 옥분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살펴보니 이는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일부러, 누가 감히. 세종은 그날 밤 처음으로 궁궐 내부의 어두운 면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옥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지위를 올려야 한다고. 짐은 오늘 후궁 옥분을 정일품 빈으로 책봉한다. 정일품이라니. 그건 왕후 다음 가는 지위가 아니신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432년 세종 14년 옥분은 신빈이라는 정식 봉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후궁 중에서도 최고 품계였죠. 세종은 이제 더 이상 옥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여인이며 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에게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비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올라갔어도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1427년부터 1439년까지 12년 동안 신빈 김씨는 세종의 6 아들을 낳았습니다. 1427년 계양군, 1428년 의창군, 1430년 밀성군, 1431년 익형군, 1435년 영흥군, 1439년 담양군, 6명의 아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출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세종대왕이 10년 넘게 그녀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대가 있어 짐은 마음이 편안하오. 신빈의 목소리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저는 그저 마마의 곁에 있을 뿐이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1450년 세종 32년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죠. 신빈 김씨는 그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궁궐에 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세종이 없는 궁궐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1464년 신빈 김씨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으며 1994년 기념물로 지정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신빈 김씨는 왕후도 아니었고 역사에 크게 이름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종대왕의 마음속에 10년 넘게 자리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